안녕하세요. 2008년에 나온 비트코인 백서는 분산 장부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제안으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정받는 바입니다. 비트코인 백서에서 제안한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해 블록체인 코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백서만 이해해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할 만큼 오래전 문서지만 유효한데요. 샵투월드에서 다시 한번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샵투님의 비트코인 백서 한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샵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하거나 또는 블록체인 개발을 할 때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백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은 가장 블록체인 기술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백서가 바로 분산 장부, 바로 블록체인이 분산 장부 기술이죠. 이거를 초기 제안을 한 것으로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는 것은, 백서라는 건 뭐 참고로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이해의 거의 시작이면서 또한 앞으로 응용해가지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이 또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후에 많은 코인들이 또한 이 비트코인 백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형태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같이 이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번역한 그 원문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문서를 전부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 뭐냐면은, 자, 실제 코드로 구현된 거를 먼저 보겠어요. 이 구현을 위해 가지고는 연결된 여러 PC들이 다 서버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러스트 블록체인 강의에서 나온 요 비트코인 백서 순서 그대로 된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블록체인인데, 자, 요거 하나 실행시키고, 자, 이 PC에서 이제 리눅스죠. 리눅스에서 또 하나의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그 PC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래서 새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 자, 이제 세 번째 노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현재 존재하는 피어들, 그러니까 연결된 노드들을 보려면은 이제 show peer라고 명령을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show peer 해가지고 보면은 발견된 피어로서 지금 이제 터미널만큼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new 블록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쳐요. new 블록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록 채굴 과정을 거쳐요. 거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게 되면은, 이번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기도 노드니까 쇼 체인 하면은 추가된 블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피어 투 피어, 여기서 지금 터미널로 한 것들 하나 둘 총 3개들은 각각이 여러분들이 PC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PC들이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역할을 하면서 연결된 거죠. 지금은 이제 한 화면에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3개의 클라이언트를, 그러면서 동시에 서버를 실행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PC, 뭐 홍길동 PC, 을순이 PC, 뭐 맹자 PC, 봉자 PC, 뭐 이런 것들이 다 피어투피어로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동이가 블록체인으로서 유효한 걸 만들게 되면은 그 체인 정보가 봉자의 PC에도 나오게 되고, 또 봉자가 유용하게 채굴을 한 블록을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길동이 PC에도 나오게 되고, 이게 기본적인 P2P에 의거한 블록체인의 원리예요. 코드로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목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이용한, 즉 연결된 모든 이제 노드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PC들이 서버 역할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면서 연결한, 자, 일렉트로닉 전자 캐시 시스템, 전자 현금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캐시, 현금처럼 쓴다는 거예요. 신용카드처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했다. 그리고 여기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gmax.com. gmail 아니에요. gmax.com에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직 누군지는 몰라요. 이거를 낼 때 왜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게,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익명성으로 했냐. 이거 지금 대단한 기술적인 문서거든요. 비트코인 백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백서를 보면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개발자라는 거, 그리고 과학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2008년 당시에 여러분들 시대적 한계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 2008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 요 백서에서는 드디어 분산 장부 기술이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왜 그는, 아니면 그녀는, 또는 그들은 왜 익명으로 해야 됐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은, 물론 익명성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개인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익명성을 지켜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그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정도의 그 백서를 쓸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이나 뭐 집단이라면은 추후 부분도 또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물론 이제 다 지나가지고 지금 2023년 상태에서 하는 뭐 그냥 말쟁이들의 비판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도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제 백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 있죠. 확장성 문제, 이게 처리 속도 늦어지는 문제. 사실 뭐 이것도 그 처음 백서에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뭐 비판을 하자면은 그런 거고, 또 이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역시 처음 백서에서 이 부분까지 논할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비판을 하자면은, 그리고 또 비트코인 백서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제적, 정치적, 법적 문제, 이런 문제도 있죠. 근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누가 다루겠어요.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문제지만은 생태계 문제, 우리가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아주 요거 심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도 같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익명성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2008년의 분위기로 봤을 때, 2008년의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기술들이 일단 한번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누가 인터넷으로 돈을 쓰겠냐는 게 2000년 초반의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뭔가를 개발한다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니 뭐 서버 쪽 그 백엔드 개발자니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개발 방법론도 없었고, 그냥 한다면은 다 그냥 데이터베이스 언어 모든 것들 기획 다 배워가지고 해야 하던 그런 이제 초기에서 2008년에 이제 조금씩 인터넷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 글을 쓴 사토시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닷컴 버블의 붕괴와 그 치명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자기 기술도 잘못하면은 분명히 유용하지만은 기술적 한계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이 사람은 분명히 겪어왔을 거라고요. 2008년에 이 정도의 기술 문서를 썼던 분이라면은 분명히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에서 뭔가 큰 일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이제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지혜의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익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백서로 돌아가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첫 부분에 요약이 등장하는데요. 요 요약의 내용을 보면은 요 부분을 이제 원문에서는 초록 abstract로 했고, 근데 저는 요약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가 P2P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제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 방식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지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남긴 기록으로서 가장 긴 체인이라는 것이 이게 제일 유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제 단순한 아주 명하고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단어, 요약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 내용은 P2P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 당사자들끼리 지출할 때 문제점으로는 이중 지출 문제를 예를 들고 있어요. 보냈는데 안 받았어요. 뭐 이거보다 그거는 이제 보낸 증명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중 지출 문제는 보내는 쪽에서 조작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성된 체인의 정보는 그러면은 가장 긴 체인이 이제 유효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긴 체인이 유효한 이유는 자, 최종적으로 검증받은 정보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정보가 많은 긴 체인이 되겠죠.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겠죠. 이게 바로 여기 핵심 단어예요. P2P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장 긴 체인을 이제 유효한 체인으로 하자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요 전체의 기술적인 내용만 이제 요약된 거를 일단 이해하면서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 여러분들 요 정도 이해를 하시기만 해도, 백서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코드로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챗 GPT 코딩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할까와 관련해서 이제 타임스탬프 서버 개념을 또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개념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즉 그냥 시간 기록 가지고
그 기록 넣었으니까 만약에 이중 지출을 한다 이러면은 시간 기록 다 있는데 너 이미 이전 시간에 그거 줬잖아. 증명이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그 로직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다시 한번 요약 부분을 쭉 다 읽어볼게요. 같이. 그러면서 핵심 부분 살펴보고 순수한 P2P 버전. 자, 아까 보셨죠? P2P로 그냥 이렇게 개인들끼리 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현금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능하죠? 가능하게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금융기관 디지털 서명은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뭐 금융기관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뭐 돈을 찾는다든지 또는 뭐 디지털 서명이라는 거 그 당시에도 이 개념이 있었거든요.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 주요 이중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이점이 사라집니다. 즉 만약에 그렇게 주고받지만은 그럼에도 또 은행도 필요하고 뭐 디지털 서명 해주는 기관도 필요하고 이러면은 요거 지금 3자잖아요. 그게 3자가 개입해서 필요한다면은 뭐 이거 지금 P2P로 직접 거래하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는 P2P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문제 디지털 서명 같은 문제 없이도 이중 지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트랜잭션 거래들이 지속적인 체인을 해싱하여 타임스탬프를 찍습니다. 이랬어요. 해싱 암호화하는 건데 이 해싱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계속 설명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타임 스탬프 시간 기록을 찍어주면은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단순한 방식인데 왜 당시 2008년에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를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건데 아무튼 명료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해시 기반으로 작업 증명을 해가지고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은 체인이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도 불가능한 그런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한 개념입니다. P2P 당사자끼리 뭐 홍길동과 봉순이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길동이가 봉순이한테도 돈 주고 그리고 이미 보내줬던 돈을 봉자한테도 또 주는 이런 이중 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암호화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암호화로 타임스탬프를 찍어버리면은 되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증명된 체인은 모든 정보들이 제일 많이 있겠으니까 최근에 거는 그게 이제 유효한 거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대단한 백서기도 하고요. 자, 이제 소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2008년에 나온 백서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던 그런 은행들의 참 반감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약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용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할까요? 소개 부분. 인터넷 상거래는 전자결제를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역할을 하는
요게 이제 금융기관이죠. 기존 은행, 정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근데 이 시스템은 대부분 거래에서 충분히 잘 작동하지만은 신뢰 기반 모델의 내재적인 약점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는 것을 금융위기 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분쟁 중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거래는 실제로 불가능하고 중재 비용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제3자 없이 P2P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이용해가지고 P2P로 당사자끼리 거래하고 그리고 분산시켜가지고 원장을 전부 나누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원장만으로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고 그때 앞서 했던 이중지출 문제는 타임스탬프 서버 형식으로 시간 기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했어요. 역시 소개 부분도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트랜지션 부분부터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